심장이 씻는 순간 119부터 부르면 죽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바로 그 불편함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의 믿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쓰러지고 누워서 전화를 들고 구조를 기다리면 된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골든타임은 1시간이다. 하지만 그 1시간이라는 말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심장은 멈추기 전에 이미 경고를 보내고 뇌는 그 경고를 받은 뒤 단 몇 초 만에 생사의 갈림길에 들어섭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끝나는 병이 아니라 아주 짧고 치명적인 시작을 가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병원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상황은 더 잔인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은 약해지고 몸의 반응은 느려지며 공포 앞에서 판단력은 급격히 흐려집니다. 그 순간 손이 먼저 향하는 곳이 전화기라면 이미 가장 중요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구조를 부르는 행동이 오히려 구조를 늦추는 역설. 이것이 우리가 외면해 온 현실입니다. 이 글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아무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을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심장마비의 생사는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느냐가 아니라 첫 7초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생존 가능성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1. 우리가 믿어온 상식이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가장 쉽게 속이는 것은 거짓 정보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의심하지 않는 상식입니다. 심장마비와 관련된 수많은 죽음 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해서가 아니라 옳다고 믿었던 행동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쓰러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위급하면 누워야 하고 아프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약은 필요할 때 찾으면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심장마비 앞에서 이 상식들은 하나같이 치명적인 함정으로 바뀝니다.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춥니다. 바닥에 눕거나 의자에 쓰러지듯 기대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손은 휴대전화로 향합니다. 전문가가 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그 사이 몸 안에서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심장은 점점 힘을 잃고 뇌는 혈액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심장마비에서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기관은 심장이 아니라 뇌라는 점입니다. 심장은 멈추기 전까지 버티려 하지만 뇌는 단 몇 분만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도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심장 문제니까 심장만 살리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매달립니다. 이 오해가 수많은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잘못된 상식의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의 경고 신호가 둔해지고 통증의 양상도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평소에 알고 있던 방식에 의존하게 됩니다. 눕고 전화하고 기다리는 방식 말입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몇 초, 몇 분의 차이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결국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믿어온 상식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앞에서는 평소의 상식이 더 이상 안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식을 깨뜨릴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생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치명적 실수. 눕는 순간 시작되는 죽음. 심장이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의 몸은 거의 반사적으로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일단 누워야겠다. 어지럽고 숨이 가쁘면 몸을 낮추는 것이 안전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장마비 상황에서 이 행동은 휴식이 아니라 죽음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눕는 순간 몸은 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내부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피를 위로 끌어올려 뇌에 보내는 펌프입니다.
평소에도 쉬운 일이 아닌데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이 펌프는 이미 심각하게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몸을 완전히 눕혀버리면 중력은 더 이상 심장을 돕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존재가 됩니다. 약해진 심장은 뇌까지 혈액을 밀어올릴 힘을 잃고 그 결과 뇌는 빠르게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사람의 의식이 흐려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야 쓰러져도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장마비에서는 쓰러지는 순간이 곧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고 몇 분 안에 회복이 어려운 손상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통증이 시작된 직후 눕지 않고 버텼던 사람은 살아남았지만 잠깐 쉬자며 눕는 선택을 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이 위험은 더 커집니다. 누운 상태에서 의식을 잃으면 그 누구도 당신의 상태를 즉시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시간도 스스로 대처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저 조용히 시간이 흐르고 뇌와 심장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게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위험합니다. 심장이 아플 때 눕는다는 것은 몸을 쉬게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힘겨운 심장에게 마지막 부담을 더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누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심장마비에서는 그 조금이 생과 사를 가르는 전부가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대단한 용기나 전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눕지 않았다는 선택,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삶 살리는 자세, 30, 45도,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차이. 심장마비 상황에서 눕지 말라는 말은 종종 오해를 낳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서 있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답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심장을 살리는 자세는 결코 어렵거나 힘든 자세가 아닙니다. 단지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운 상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자세 하나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뇌로 가는 혈류를 되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체를 세운다는 것은 몸을 긴장시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벽에 등을 기대거나 침대 머리맡을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눕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중력이 심장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약해진 심장이 피를 위로 밀어 올릴 때 중력의 도움을 받게 되면 같은 힘으로도 더 많은 혈액을 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심장은 이미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눕는 순간 혈류가 줄어드는 반면 상체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뇌와 심장 사이의 순환은 눈에 띄게 나아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자세 하나로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심장마비에서는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생존 가능성을 크게 바꿉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자세가 몸의 공포 반응을 줄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눕게 되면 사람은 무력감을 느끼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감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체를 세운 자세는 의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음 행동을 이어갈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스스로 호흡을 조절하고 필요한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살리는 자세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때문에 오히려 간과되어 왔습니다. 심장이 아플 때 상체를 30도에서 45도로 세운다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심장을 고립시키느냐 아니면 다시 숨 쉴 틈을 주느냐를 결정합니다. 심장마비 앞에서 이 자세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4. 두 번째 치명적 실수. 119가 생명을 늦춘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반발합니다. 위급하면 당연히 119를 불러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너무도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진무리문은 반발합니다.
그러나 심장마비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 당연함이 오히려 생명을 지연시키는 선택이 됩니다. 문제는 119 자체가 아니라 그 순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거는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읽기 시작합니다. 119에 전화를 걸면 즉시 구조가 시작될 것 같지만 실제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 확인, 증상 질문, 의식 상태 확인, 간단한 지시가 이어지고 이 모든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몇 분이 흘러가고 그 사이 심장은 점점 약해지며 뇌는 산소 부족 상태로 빠져듭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몸 안의 상황은 초단위로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전화를 거는 순간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멈춘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문가가 온다는 생각이 몸을 지배하고 그 짧은 기다림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심장마비에서 가장 빠른 구조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구조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줄일 수 없지만 첫 몇 초의 대응은 오직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전문가가 와서 할 일을 내가 미리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처치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이미 당신의 몸에서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전화가 먼저라고 믿어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이 실수가 더욱 치명적입니다. 통화를 하느라 손과 정신이 묶인 사이 몸은 빠르게 통제력을 잃습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의식이 흐려지면 그 다음 단계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구조 요청은 했지만 구조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은 단순합니다. 119는 가장 먼저가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행동을 하고 그 짧은 시간을 벌어놓은 뒤에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순서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심장마비 앞에서 119는 생명을 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생명을 늦추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우리가 어떤 순서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 세 번째 치명적 실수, 준비되지 않은 아스피린. 심장마비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희망은 약입니다. 아스피린만 먹으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말을 어렴풋이 기억해내고 그 순간부터 머릿속은 약을 찾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시간을 잃습니다. 아스피린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치명적인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의 이상이 느껴지는 순간 사람의 몸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통증과 공포가 동시에 몰려오면 생각은 흩어지고 손은 떨리며 평소라면 쉬운 행동조차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서랍을 열고 약통을 뒤지고 물을 찾고 약을 삼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분명 집에 있었는데 라는 말만 남긴 채 약을 찾는데 몇 분을 허비합니다. 심장마비 앞에서 그 몇 분은 너무도 잔인한 시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아스피린이 그 즉시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알약은 삼키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를 거쳐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을 찾고 삼키고 흡수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몸 안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진행됩니다. 심장마비의 시간표는 약 설명서의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아스피린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약이 집안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망설임 없이 손이 닿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전 준비입니다. 미리 가루로 만들어 두고 어디에 있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어야만 아스피린은 생명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준비를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오겠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예고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새벽이든 혼자 있을 때든 가장 방심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아스피린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착각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미리 준비된 작은 가루 한 봉지는 그 짧은 순간에 몸이 다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심장마비에서 약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준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세 번째 치명적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6. 7초 생존법.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구조. 심장마비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체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7초 생존법은 세 가지 행동을 따로 떼어놓은 요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짧은 시간 안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된 하나의 흐름이며 심장이 무너지기 직전에 버틸 틈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가루로 준비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심장의 이상을 느끼는 순간 손은 이미 정해진 위치로 향해야 합니다. 봉지를 열어 가루를 혀 위에 올려놓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초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삼키지 않는 것입니다. 물을 찾지도 씹지도 않습니다. 혀 위에 올려놓는 그 짧은 순간부터 몸 안에서는 혈관을 막고 있던 요소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심장마비의 진행을 늦추는 첫 번째 제동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는 동작입니다. 가루를 올려놓은 직후 몸을 완전히 눕히지 않고 벽이나 침대, 소파에 기대듯이 앉습니다. 이 과정에 3, 4초면 충분합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장이 뇌로 피를 보내는 일을 돕기 위한 선택입니다. 중력이 심장의 적이 아니라 조력자가 되는 순간 혈류는 다시 흐를 여지를 얻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당황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효과를 얻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길게 내뱉습니다. 입을 살짝 오므리고 숨을 내쉬며 몸의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호흡은 심장을 흥분 상태에서 끌어내리고 과도하게 빨라진 박동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3번만 반복해도 몸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 단계는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스피린은 혈관의 문제를 늦추고 자세는 혈류의 길을 열며 호흡은 심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짧은 7초 동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몸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구조가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여백입니다. 7초 생존법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생각할 틈 없이 몸이 자연스럽게 이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 방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몸에 익힌 사람은 위기 앞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에서 생존은 기적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은 흐름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7. 심장마비는 조용히 시작된다. 초기 신호의 진실.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은 극적인 모습입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며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심장마비는 그와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심장마비는 요란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립니다. 가장 흔한 초기 신호는 통증이 아니라 답답함입니다. 가슴이 아프다기보다 무겁고 눌리는 느낌, 숨이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먼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를 스트레스나 소화 문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편함을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애매한 불쾌감이야말로 심장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또 다른 흔한 신호는 어깨나 팔의 이상 감각입니다. 특히 왼쪽 어깨와 팔이 뻐근하거나 저리는 느낌이 들 수 있고 목이나 턱 주변까지 불편함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근육통이나 잠버릇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심장의 신호는 이렇게 전혀 심장과 상관없어 보이는 부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더 쉽게 무시됩니다.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나거나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경우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피로나 감기 증상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숨이 차고 호흡이 얕아지는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을 오르지 않았는데 숨이 가빠진다면 심장은 이미 정상적인 펌프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의 초기 신호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 망설임이 시간을 빼앗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의심의 단계가 아니라 행동의 단계입니다. 심장마비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끝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이 조용한 신호를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8. 가족이 알아야 생존이 완성된다. 심장마비는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전체의 준비 상태가 생존을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방법을 알고 있어도 위기의 순간에는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의식을 잃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곁에 있는 가족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준비된 생존법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특히 함께 사는 배우자나 자녀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초기 신호를 보고 조금 쉬면 되겠지라고 넘길 것인지 아니면 즉시 대응할 것인지는 주변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보이고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가쁘게 쉬는 모습을 보고도 그 의미를 모른다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맙니다. 반대로 가족이 이미 알고 있다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생존 준비는 혼자만의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안 어디에 가루로 준비된 아스피린이 있는지, 심장이 이상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호흡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까지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연습만으로도 위기 상황에서 몸은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가족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환자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은 공포를 줄이고 몸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장마비 앞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통증보다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그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가족의 역할입니다. 결국 생존은 개인의 의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알고 가족이 함께 준비할 때 비로소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됩니다. 심장마비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비해 온 결과입니다. 9.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심장마비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순간의 선택이 이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해 왔습니다. 심장이 아플 때 눕고 가장 먼저 전화를 걸며 아무런 준비 없이 약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행동들은 선의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과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반대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눕지 않았고 순서를 바꾸었으며 미리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7초 생존법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버틸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심장은 다시 호흡할 여유를 얻고 뇌는 치명적인 손상을 피할 가능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구조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준비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복은 더디며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람만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운에 맡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칠 것인지, 아니면 작은 준비로 삶을 지킬 것인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